자, 그러면 해봅시다. 빨리 끝내고 빠르게 가자. 이게 지문 6개 두고 빨리 끝낸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쉽습니다. 자, 17강의 1번 보시면 그냥 제목부터 대놓고 무슨 말 할지가 나타나 있거든? 깊은 작업, 얕은 작업 이거고 이따가 하나만 짚어줄 텐데 어휘 하나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칭시키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매칭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바로 보시면 deep work는 깊은 작업은 하고 나서 when 요거 명사절이죠. 이렇게 when 명사절이다. 여기까지 싹 묶일 거야. 깊은 작업이란 네가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걸 얘기한다. With deep concentration, 깊은 집중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얘는 사실 다른 색으로 표시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관계사절 안에 하나 더 들어있죠. That pushes your cognitive abilities.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게 지금 선행사를 activity로 잡아떼고 concentration으로 잡아떼고 큰 상관없습니다. 해석만 하면 충분해. 근데 여기서 오히려 좀 특이한 점은 이거예요. 자, 동사를 표시할 텐데 perform이 동사고 create가 있고 그 다음에 improve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얘가 좀 특이한 점이 동사 3개가 있는데 접속사가 2개 있거든? V1이랑 V2 사이에 and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and가 이렇게 2개 나와 있다는 거는 앞 묶음이랑 뒷 묶음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해야 돼. 얘가 V1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게 V2-1번이에요. 그럼 얘가 V2-2번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거 그냥 삼중병렬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꼭 이 V2, V1 표시를 나눠 놓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여기 바위 doingso가 있어서 그래. 얘가 결과를 이끌어 주거든. 이 뒤에 있는 게 결과예요. 그래서 동사가 3개가 그냥 병렬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1번 네가 어떤 행동을 수행해 그 결과적으로 V2-1, V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V2 뒤에 이 V2에 걸려있는 2개의 동사 있지? 얘네가 앞에 동사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어떤 행동을 수행한다. 깊은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네 인지 능력을 앞으로 밀어. 그 결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네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결과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V1이랑 V2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노력들은 hard to replicate. 복제하기 힘들다. And to be able to do deep work. 요거는 지금 보시면 요 and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여기 이미 세미콜론이 박혀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은 완전한 문장 간의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nd가 없어도 돼요, 여기는. 근데 필자가 편의상 넣어놓은 거다. 그리고 투부정사를 묶어주고 나서 이 투부정사는 뒷문장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뼈대는 이거야. These efforts are hard to replicate. We need a distraction-free environment. 이 2개가 문장이고요. 요 사이에 있는 투부정사는 We need a distraction-free environment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괜찮지? 자, 이거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deep work를 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Distraction-free environment. free라는 말이 붙으면 몸으로부터 자유로운이라는 뜻이죠. 뭐가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방해 없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방해가 없는 환경. 이게 필요해. 이따가 좀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We spend far too much time on the other end of the scale. 스케일이 저울입니다. 저울이면 이렇게 양쪽으로 축이 있다는 거잖아. 이쪽 말고 반대쪽에서 시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반대 행위를 하는데 시간을 쓴다. 이게 deep work였지? deep work에 반대하는데 시간 쓴다. deep work의 반대인 shallow work라는 데 시간을 쓴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spend far too much time.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디에? 반대쪽에서. 즉 얘는 얕은 작업이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린 실제로 얕은 작업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쓴다. 자, 그 다음 분사구문 doing, 하면서. 의미상 주어는 we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의미상 주어. 자, 뭘 하면서 그리고 나서 명사절 doing의 목적어. What is referred to as shallow work. 의문사고 주어죠, 얘가. is referred to as shallow work. 얕은 작업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면서
저울의 반대쪽에서 시간을 쓴다. 자, 이런 종류의 업무는, 즉 얕은 작업은, shallow work는 is not cognitively demanding. 이 demanding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꽤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써놨거든. 이게 요구하는 이란 뜻이잖아요. 로딩이 심한 이런 뜻입니다. 로딩이 심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 shallow work는 인지적으로 로딩이 심하지 않다.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뇌 빼놓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demanding하지 않다는 얘는 무슨 말? 뇌 빼놓고 가는. 그래서 어제 이런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뭐 영어니까 영어로 예시를 들어보자. 어법 문제 풀 때 집중해서 풀어요? 29번? 29번은 비교적 그냥 한 문장 한 문장만 체크하면서 빠르게 풀잖아. 빈칸 풀 때는 어떻게 풀어? 초집중해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서 풀지. 그 빈칸 푸는 게 deep work고요. 이 shallow work가 어법 푸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 센 B단계 푸는 거야. 뇌 빼놓고 풀어도 되지. 이거는 4점짜리 킬러 문제 푸는 거예요. 수학에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이런 shallow work는 뇌 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인지적으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 자, 그러나 is rather an execution of logical tasks. 이거는 뭐야? 어떤 수행입니다. 논리적인 유형의 작업의 수행이다. 자, 그 다음에 that rarely create new value.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거는 rarely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있는 이유는 앞에서 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고 필자가 얘기를 했거든. deep work는 create new value를 한다. shallow work는 create new value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전관계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아까 내가 특이하게 좀 살펴봐야 될 어휘 하나 있다 그랬지. 이거 logical type. 이게 우리 직관에 좀 반할 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deep work에 연결을 시키잖아. shallow work보다는. 근데 필자는 이게 shallow work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논리적인 접근은 필자는 이거를 shallow랑 연결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특이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정당어를 해보자면 논리적 접근이라는 건 체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과정을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뇌 빼놓고 따라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they may still be important.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shallow work도 중요하긴 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린 종종 이 일들을 한다. 언제? While we are distracted. 우리가 방해받는 동안에. 아까는 distraction free environment가 필요하다 그랬지? 이거는 방해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풀 때 음악 들으면서 풀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점짜리 풀 때는 음악 들으면서 못 풀지. 그런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음악 들으면서 2점 문제 풀기. 뭐 대충 이런 것들. 방해받는 동안 다른 일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다. shallow work는. 자, 그 다음에 shallow work는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즉 쓸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hallow work도 쓸모가 있다. 그 다음 both A and B가 나올 거예요. both A and B 이렇게 되고 이유가 두 개가 제시가 된 거지. 자, 첫 번째 이유, routine type tasks need to be done. 일단 이런 일들도 처리가 되긴 돼야 돼. 그다음 두 번째, we cannot spend our entire time doing deep work. 하루 종일 4점짜리 문제만 풀 수 있어요? 아마 안 될 거야. 집중력 금방 고갈될 거야. 1시간 정도 풀고 나면 뇌식혀야 되잖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네가 계속 deep work에만 집중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특수구문 하나 있죠. spend 목적어 동명사 요거 in 빠진 채로 동명사 이렇게 해석되는 친구고 요 in 동명사가 뭐뭐 하는데 라고 해석이 되죠. 우리는 시간을 다 쓸 수 없어. 뭐 하는데? deep work를 하는데. 그러니까 shallow work도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roblem with too much shallow work. 자, 이번에는 shallow work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that 이하이다. We feel busy. 우리는 바쁘게 느껴. 심지어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느껴. 2점짜리 문제도 1000개를 풀려면 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끝났을 때 독서실 나와가지고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 나 오늘 되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1000문제를 풀었으면. 근데 그게 실제로 당신들 점수에 도움이 돼요? 2점짜리 문제 1000개 푼 게? 아마 안 될걸? 나는 힘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오늘 하루를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뻑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결과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쉘로우 워크의 문제라는 거야. 쉘로우 워크를 너무 많이 하면 우리는 바쁘게 느낄 수 있다. 스스로 내가 바쁘다고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아웃풋을 볼 수 없다. 2점짜리 1000개 푼다고 당신 수학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Reflecting our experience ever 됐고. 제가 얘기하는 거 deep work랑 shallow work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얘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만 너무 많은 시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자고 2번으로. 상징과 주관적 현실이라고 하는데 제목은 뒷부분 보시면 공유된 의미가 사회적 만남에서 행동을 형성하는 방법 이런 뜻이거든. 뒤에 이런 예시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저 뒤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 난 저 뒤에가 보이잖아. 당신한테 얘기를 해. 저기 불 났으니까 대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또는 불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럼 그걸 듣고 당신들은 이해하고 나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불이야를 스페인어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알아듣겠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저 사람 왜 이상한 얘기하지?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타 죽겠지. 이게 언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공유된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약속이 있지 서로.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불이야라고 얘기하면 당신들이 탈출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스페인어나 중국어나 이런 걸로 불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 못하고 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The symbols are instrumental in helping people derive meaning from social situation. 어떤 그 상징들이 필수적이다. in 동명사 방금 봤던 거죠. 뭐뭐 하는데, 돕는데.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다시 표시를 해보면 in 하고 나서 동명사 요 덩어리가 뭐뭐 하는데 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결합해 있는 본동사가 help예요. 얘가 오형식 동사죠. 이게 동사 자리는 아니지만 help는 오형식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자, 이거를 오형식의 준동사라고 처리하면 people derive meanings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그럼 OC-5가 되겠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필수적이다. 사람들의 의미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사회적인 조우에서 각각의 사람의 해석은 또는 정의는 of a given situation, 특정 상황에 대한 각각 사람의 해석이나 정의는 becomes 뭐가 됩니까? subjective reality, 주관적 현실이 된다. 어디로부터? 그 사람의 견해로부터. 그냥 예를 좀 어렵게 써놓은 문장이에요. 이거 우리 다른 지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 그 어머니가 딸을 목욕시키는 지문 나왔던 거 기억나요? 같은 행위를 하지만 둘이 의미 부여가 다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지문이지. 그냥 그거랑 비슷한 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우린 종종 추정한다. 뭐라고 추정을 하냐? What we consider to be reality shared by others. 명사절 이렇게 되겠죠? 대세 목적어 명사절이에요. What we consider to be reality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얘가 S야. is shared 이렇게 될 거야. 대시랑 what이 같이 있잖아. 그때는 분리를 2번 해야 됩니다. 대절이 열리고 그 대절의 주어가 명사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 화살표의 주어 동사라고 보시고요. 이 안에 뜯어보면 얘는 있잖아. 지가 이끄는 문장에서 목적어일 거예요. consider 하고 나서 여기 목적어 자리 비어있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공유된다고 추정을 한다. 즉 subjective reality가 objective reality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해석을 가져온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틀렸다.
여기까지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뒤에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Subjective reality는 이 주관적 현실은 획득된다. 그 다음 공유된다. 뭘 통해서? Agreed upon symbols. 동의된 상징을 통해서. 주관적 현실은 획득되고 그 다음에 공유됩니다. 공유된 상징, 동의된 상징을 통해서 특히 언어에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예시가 나올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 많은 영화관에서 이 구절 그 언어는 불이야라는 언어는 produces the same response 같은 반응을 이끕니다. In all of those 모든 사람들에게 who hear and understand it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주관되고 hear and understand 해가지고 여기 잇부분 목적어 있잖아. 얘가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지. 이게 fire이란 단어예요. fire이란 말. 요 이시. 한번 잘 해석을 해보시면 영화관에서 불이 났어. 그래서 어떤 그 불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기 불 났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헤드폰 끼고 있어서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걔는 유감스럽지만 타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외국인이요. 근데 왜 한국 영화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외국인이라고 쳐봐. 불이야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 양반은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이겠죠. 같은 반응을 보이는 조건이 듣고 이해할 것이에요. 이 두 개가 갖춰져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게 진짜 의미가 공유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같은 의미를 for a given symbol, 특정한 상징에 대해서 즉 어떤 국가에서 예를 들어 불이야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누군가 불이야라고 소리 질렀을 때 걔는 가만히 앉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거기서 화장당해버리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의미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confusion results, 혼란이 발생한다. 여기서 어법으로 주의할 점은 얘가 자동사예요. result가 자동사라는 거 동의하지 못한 사람들 조금 있거든? 근데 동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동사거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esult는 뒤에 전치사가 항상 결합해 있어요. result from, result in 이렇게 항상 결합해 있단 말이야. 자동사다. 그래서 result라는 자동사 뒤에 in이 붙으면 result in 하고 나서 뒤에 결과가 나올 거고요. result from 이라고 나오면 뒤에 원인이 나오겠지. 어쨌든 얘는 이 동사 자체는 자동사다. 자, 그래서 confusion result라고 쓴다면 혼란이 발생한다, 야기된다. 주어가 동사한다 해서 해석이 끝나야 돼요. 이거 머릿속에 그릴 수 있지? 불이야 소리 질렀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거기서 타 죽는 외국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예시가 뭐냐면 People did not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fire. 자,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단어 fire의 의미를 불이야라는 표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고 나서 이미 흰색을 써버렸네. 나는 그냥 다른 색으로 쓸게요. People would not know what the commotion was about. 이렇게 하고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 혼란이 뭐에 관한 건지에 관해서. 왜 혼란이지? 모를 거라고. 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가지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불이야라는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불이야는 좀 약간 좋은 예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불은 보이잖아. 그래서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생각해보자. 가스 누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다는 경고가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가스 누출됐어요. 우리 다 도망가야 돼요 하고 우르르 나가고 있단 말이야. 외국인은 그거 못 알아듣겠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뭐 유감스럽게도 가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더 그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불은 사실 불이야라고 얘기를 안 들어도 도망가잖아, 사람들이 어차피. 그치? 일산화탄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 commotion was about 하고 이 about의 목적어 비어있죠? 이게 what입니다. 자, 그 다음에 how people interpret the messages they receive and the situation they encounter. 이게 문장이 굉장히 지랄맞은데 얘가 동사예요. becomes가 동사다. 그럼 becomes 앞에까지 싹 주어가 돼야 되거든. how 명사절입니다. how부터
encounter까지를 싹 s로 묶어버리고 안에 뜯어보시면 의문부사, 의문사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는지 자, 잘 봐봐. 그리고 messages가 O1이고요. message에 대한 부가 설명 they receive입니다. 그 다음에 and the situations가 O2고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이 they encounter. 이렇게 분석하면 문제가 없겠죠.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는지 메시지를 그들이 받는,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는지 상황을 그들이 직면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뭐가 돼? 그들의 주관적 현실이 된다. 그 다음에 may strongly influence,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들의 행동에. 주관적 현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CO2가 누출이 됐잖아. CO2래. 그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됐잖아. 그 주관적 현실은 그럼 난 그것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거야. 이 판단을 하는 게 주관적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면 도망을 못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거잖아.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뭐 단체로 급동인가 보네? 난 그럼 영화관 전세 냈네. 개꿀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되죠? 다음 거 가보자고. 우울증. 혹시 여기 우울증 있는 사람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없지? 잠깐만. 물어봐도 되나 이런 거? 근데 우울증이 생각보다 흔하대요. 나는 살면서 별로 우울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딱 봐도 약간 그래 보이잖아, 뭔가. 별로 삶에 걱정이 없어 보이지? 근데 거의 성인 7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대, 요즘. 거의 그렇대요. 나 그런 연구를 한번 최근에 그러니까 실제로 진단 받은 사람이 7명 중에 1명이래요. 상당히 많은 거야, 그러면. 자, 우울증은 끔찍하다. 그리고 보편적이다. 거의 7명 중에 1명이 will experience, 경험할 것입니다. at least one, 최소한 1개의 완전한 우울한 에피소드를 그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 전체라고 본다면 한 번 정도는 다 우울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울증은 진단으로서의 우울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it is a tragedy on an individual and a societal level. 이게 뭐 이뜻 강조구문 이런 게 아니고 이 it은 그냥 it입니다. 요 it이 depression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7명 중에 1명이 경험한다는 사실이 있지. 안 썼대. 경험한다는 사실 있죠. 앞문장 전체. 우울증의 경험 비율이 높아라는 게 it일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쪽으로 보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문맥상으로 얘를 잡는 게 조금 더 적절하긴 하거든.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디프레션 잡으셔도 되고 어느 쪽을 보는 상관없다. 자, 이것은 비극이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는 일단 무시하세요. 우리는 struggle to grasp. 우린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요 안에 들어있는 말은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근데 내가 우리로 뭘 지칭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다. 이 정도 부가 설명이에요. 의사 포함해서. 의사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울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굳이 저 말을 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우울증이 뭔지 모르는 거지 의사는 알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의사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사도 모른다.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내용 일치로 진짜 쉬운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의사도 모름이야. This is because depression is not one disease. 자, 왜 그러냐면 우울증은 한 개의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미콜론 나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 붙어 있죠. 우울증은 한 개의 질환이 아니고요. 우울증은 a collection of symptoms. 증상들의 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계사절 that appears similar across sufferers. 이렇게 묶일 거고요. 요건 지금 동사가 appears로 단수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사를 collection으로 잡으셔야 돼요. 얘는 symptoms로 잡으면 안 된다. 이거 복수라서 collection이 선행사예요. 자, 우울증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여러 증상들의 집합이다. 근데 그 집합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유사해 보이는 거야. 환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유사해 보이는, 비슷해 보이는 그런 증상들의 집합이 우울증이다. 한 개의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resulting from a melting pot of diverse causes and mechanisms.
자,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일단 despite 전치사죠. 얘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있을 거예요. resulting, ing, 동명사 있지? 어디로부터?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melting pot, 이게 녹아져 있는 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가 많이 섞여 있는 거야. of diverse causes and mechanisms, 다양한 원인과 메커니즘이 녹여져 있는 이 덩어리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왜 despite로 처리를 했지? 이거 위에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하나의 멜팅 팟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정확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울증의 원인이 다양해. 우울증 원인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울증의 증상도 다양해요. 증상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근데 얘네를 통칭해가지고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한데 이걸 우리가 그냥 하나의 진단명으로 쇼부를 보려고 한다. 이런 걸 머리에 두고 다시 해석을 해보자. 하나의 질환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 증상들의 합이다. 근데 이 여러 증상들이 다양한 원인이 섞여져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한데 이름은 우울증 하나다. 이게 문제다라고 필자는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despite가 이해가 되시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지? 원인 다양해, 증상 다양해, 근데 진단명은 하나야. 이렇게 대놓고 써줄게, 이거를. 자, 원인 다양, 증상 다양. 그러나 진단명은 우울증으로 동일하다. 진단명은 모두 그냥 우울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접이 2개 들어간 거예요. 괜찮지? 자, 다음 장 보시면 There's no single reason for depression. 우울증의 하나의 원인이 없다. 뭔 소리야? 원인이 다양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이 다양하다. No single reason, 단일의 원인이 아니다. 뭐 싱글에 X 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그게 더 자연스럽겠네.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말이니까. 싱글이 아니다. 여러 개다. One person's depressive episode seems to clearly stem from recent life events. Another from history, trauma, and loss. 얘는 뭔가 생략되어 있거든. 근데 채워 넣을 필요 없어요, 다시. 어떤 사람의 이 우울한 에피소드는 seems to stem from. seem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이다. 판단 입증 동사. appear to 부정사. 같은 말이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거 뭐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이 우울한 에피소드는 어디로부터 발생하는 걸로 보여요? to 동사 자리가 stem from이잖아. 어디로부터 발생하는 걸로 보여? recent life events. 최근 사건 때문에 우울한 걸로 보여, 어떤 사람들은. 자, 또 하나의 사람들은 from history, trauma, and loss.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한 것으로 보여. 그럼 생략된 게 정확히 이거다. Another depressive episode seems to stem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안 써도 되거든. 그냥 밑줄만 그어줄게. 표시하지 마세요, 굳이. 아이고, 표시해도 되고. 여기 apostrophe s부터 해가지고 Another's depressive episode seems to clearly stem까지. 딱 여기까지. 요만큼. 요만큼이 요 자리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요거 괜찮죠? 요거 이해할 수 있지? 굳이 쓸 필요 없다, 이거는. 이해만 하면 돼. 어떤 사람의 우울한 에피소드는 최근 이벤트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우울한 에피소드는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의 우울한 에피소드는 어디로부터 발생한 걸로 보여? Out of blue. Out of blue는
원인 없이란 뜻이에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이게 out of blue란 뜻이에요.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stem까지 얘가 딱 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from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out이라는 전치사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from 있으니까 딱 stem까지만 받은 거야, 두 개가.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경우에는 with no clear psychological or social cause whatsoever. 명확한 심리학적, 사회적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왜 우울한지 알 것 같아. 최근에 집 천장이 무너졌어. 약간 그런 사람들은 왜 우울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또 하나는 5년 전에 친구가 죽었어. 얘도 왜 우울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세 번째 케이스는 특별히 우울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저 우울해요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 모든 케이스들이 있다. 원인 다양하다. There's also no one presentation of depression. 요 presentation이 제시란 뜻이잖아요. 질병의 제시기 때문에 이거 증상입니다. 증상이야. 뭐가 없다? 하나의 증상이 없다. 증상도 다양하다. 아까 여기 써드렸던 거 있죠?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다. 근데 우린 이걸 싹 다 그냥 뭉뚱그려서 우울증이라고 부른다. 자, 하나의 증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there are 227 possible symptom combinations. 227개의 증상 조합이 있어요. That meets the diagnostic criteria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이 문장 끌어보시면 여기 R이 있기 때문에 주어가 이쪽에 있죠? 227개의 가능한 조합이 있어요. 자, 어떤 조합이냐? 충족하는 진단적 요건을 우울증이라고. 우울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증상들이 227개 있다. 또는 정확하게는 그 증상의 조합이 227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우울증의 증상을 우리가 대충 생각해보면 뭐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살기 싫고 죽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 조합이 총 227개가 있대. 간단히 얘기하면 증상이 다양하다예요. 원인 다양, 증상 다양. 하지만 이름은 하나. Perhaps understandably, 이해가 되겠지만 there's no one treatment for this condition. 이건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의 치료법이 없어. 원인이 다양하고 증상이 다양한데 하나의 치료법이 있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치료법이 없어. 하나의 치료법으로 싹 다 퉁칠 수 없다. 항우울증제예요. 항우울증제는 lead to improvement in roughly a third of patients. 3분의 1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제 먹으면 그래도 괜찮아져. improvement, 개선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는 offer some kind of improvement. 어느 정도의 개선을 가지고 온다. 또 한 명의 3분의 1에서. 그러니까 저 죽고 싶어요에서 약간 좀 삶이 무료해요 정도까지 개선되는 게 3분의 1. 그럼 뒤에 무슨 말 나오겠어? 3분의 1은 효과 없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 실제로 while a final third. 나머지 3분의 1은 remain completely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우울증의 원인 다양합니다. 그리고 증상도 다양해요. 그래서 의사들조차 정확히 알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항우울제라고 만든 약도 3분의 1일 정도밖에 진짜 효과가 없다. 치료법도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나? 쉽지 이거? 4번을 바로 갈까? 잠깐 쉬었다 갈까? 쉬었다 가자. 그리고 6시 10분에 이어서 4, 5, 6 해봅시다.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알겠지만 용인이 생각보다 더 깡촌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대학 가보면 진짜 막 전북, 경남 이런 데서 오는 애들도 꽤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수도권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부심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그래요. 약간. 근데 용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지하철 있잖아.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있긴 있잖아. 근데 에버라인은 좀 킹받긴 해. 그거 이제 뿔뿔뿔 돌아다니는 거 보면 조금 킹받아, 그거. 자, 4번이
어려워 보이거든. 근데 사실 괜찮음, 할만함. 그럼 5번은 쉽고 6번은 진짜 쉽고 6 진짜 쉽진 않다. 자, 4, 5, 6 해보자. 1, 2, 3보단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할만합니다. 자, analogy 비유는 can serve two functions. 두 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철학에서. 첫 번째 기능은 예시고요. 두 번째 기능은 논증의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as seems often 종종 보이는 것처럼 in the case of Plato, for example.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저 as가 유사관계사예요. which랑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해석상 완화돼 있다. which는 뭐뭐이다라는 확정적 해석이잖아. as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완화된 해석입니다. 요거는 유사관계사고 해석은 뭐뭐처럼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보이는 것처럼 어디에서? often, seems often the case in Plato. 플라톤 사례에서 주로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serve simply to illustrate. 묘사하는 기능을 한다. 첫 번째 기능이 예시예요, 예시. 그러니까 비유를 쓰는 첫 번째 방법이 예시라는 거야. 자, 실제로 문장 읽어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선을 태양에 비교했을 때 그는 may simply be using, 그는 그냥 사용화가 있을 수 있다. The image of the sun, 이 태양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어. To help bring to life his argument about the good. 이 문장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한번 뜯어보자. 부사고 기본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help가 준사역 동사지. 얘가 준사역 동사인데 여기 지금 목적어 없이 바로 원형 부정사가 왔어요. 목적어가 이 자리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오형식 help에서 가끔 목적어 생략할 때가 있죠. 이거 없어도 내용상 분명한 경우에 생략을 한다. 그래서 bring이 OC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어법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bring이 목적격 보어냐를 물어보진 않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겠지. 저 자리에 to bring 들어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겠지. to bring 됩니다. 얘가 OC이기 때문에 여기는 to bring도 쓸 수 있다. 자, 가져오기 위해서 뭐를? his arguments, 그의 논증을 to life, 현실에. 그의 논증을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의 논증을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태양의 이미지를 그냥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여기 선이라는 개념 있지? 선함. 이 선이라는 개념이랑 태양이라는 개념을 같은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쓰는 목적이 뭐야? 얘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싶은 거다. 주장의 핵심 요소가 아니고 그냥 예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비유적 표현, 예시. 자, 두 번째는 The analogy can be an integral part of the argument. 그 비유가 어떤 논증의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다. 이게 용법 2인 겁니다. 비유가 can be 뭐가 될 수 있어요?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아까 첫 번째 경우에서는 그냥 illustration이라 그랬잖아. 그냥 예시였다. 이번에는 핵심 부분이야.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자. Consider one of the most popular arguments for the existence of God.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신이 존재한다를 논증하는 방법으로 이런 예시를 만들었어요. 시계가 있다면 누군가는 시계 밖에서 그 시계를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이거 말이 되지? 그럼 마찬가지로 우주가 있다면 누군가가 우주 밖에서 이걸 만들었음이 틀림없다라고 논증한 거예요. 여기서 시계는 단순히 예시라고 보기 어렵죠. 이건 논증의 완전 핵심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해봐라. 이게 명령문 동사고요. One of the most popular arguments for the existence of God.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 가장 인기 있는 논증 중에 하나를 생각해봐라. 하고 나서 동격 콤마예요. 요 콤마가 동격 콤마고 얘가 앞뒤로 뭘 연결하냐? argument랑 여기 있는 the argument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얘랑 얘가 같은 말이야. 이걸 동격 콤마라고 하죠, 우리가. argument from design 이라는 이 신의 존재를 위해, 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논증을 한번 생각해봐라. 자, 그 다음에 이것은 which has been advanced. 그것은 발전되었습니다. by many thinkers from ancient Stoics to British theologian 이 양반.
요거 선행사는 argument from design을 이렇게 수식하는 거겠죠. 선행사가 여기입니다. argument from design, 얘가 선행사예요. 얘가 이렇게 주관대로 들어간 거야. which has been advanced.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뭐 고대 스토아 학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페일리라는 이런 신학자, 이런 양반들에 의해서 많이 전개된. 여기까지 문제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예시야. 자, 두 번째 거. The argument holds that. 이 주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 이하라고 주장한다. Just as, 마치 뭐처럼 an artifact such as a watch implies the existence of an artisan. 여기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자.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이잖아. 마치 뭐뭐처럼 접속사입니다, 이거. 마치 뭐뭐처럼. 자, 마치 뭐처럼 예술품이 시계와 같은 예술품 내지는 인공물이 암시하는 것처럼 무엇을 만든 놈의 존재를. 시계가 있다는 건 누군가 그 시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시계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는 누군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 또는 있다 죽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이거랑 마찬가지로 So the universe implies, 우주는 암시한다 신의 존재를, divine creator, 신성한 창조자의 존재를 암시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 시계는 그냥 예시가 아니죠. 시계는 단순히 예시가 아니야. 앞에 썼던 것처럼 선을 태양에 비교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이거는 완전히 논증의 핵심 구조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말이 되는 거지 라는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용법이라는 겁니다. Here the analogy with the watch. 이 시계 비유는 is not meant simply to illustrate a point. 그냥 어떤 주장을 묘사하려는 목적이 아닌 거야. 단순히 그냥 묘사하고 예시로 든 게 아니다. 이거 약간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거든? 이거 그냥 단순한 예시가 아니다요. 단순한 예시가 아니고 이 시계 논증은 신의 존재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얘가 깨지면 뒤가 깨져.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앞에 여기서는 소크라테스가 선을 태양에 비유했어요. 이게 깨지더라도 이 사람이 선에 대해서 주장한 건 안 깨지잖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시계는 반드시 시계 장인이 필요하다라는 논증이 깨지잖아요. 그럼 이 논증 전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 논증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시계는 누군가 이걸 만들었다는 걸 암시한다. 따라서 우주도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만들지 않아도 시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뒤에 논증이 깨지잖아. 이게 integral part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대신에 the analogy is supposed to show. be supposed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전제된다라는 그 해석에서 출발해서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요거 be supposed to는 뭐뭐 해야 한다야. 자, 여기에서 비유는 뭘 해야 하는 거야? 요게 to 부정사죠. be supposed to 부정사니까 요게 이제 부정사다. 자, 뭘 보여줘야 되는 거야? Why? 왜? We should conclude. 우리가 대절 이하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The universe has a creator. 우주에 창조자가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왜 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 이해가 되시죠? 단순한 예시가 아니고 이 논증이 깨지면 뒤에 논증이 깨져버리는 아주 핵심적인 인테그랄한 파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바로 5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간단합니다.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 아까 거보단 조금 복잡할 수 있어도 할만해. 우리가 충분히. 자, recovery. 회복은 can be considered, 간주될 수 있다. a process, 과정이라고. 갑자기 여기 OC라고 쓴 이유 생각해 보시면 저게 be considered 목적보어, 수동태죠. consider A, B가 수동문으로 변환되어 있는 겁니다. A is considered B가 될 거야. 이거 필요한 사람만 쓰세요. 아마 대부분 알고 있어서 안 써도 될 겁니다. call A, B를 수동태로 전환하면 목적보어가 있기 때문에 A, B called 하고 나서
이 뒤에 목적어 B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저게 OC인 거예요. 자, 회복은 간주될 수 있다. 과정으로, 마찬가지로 outcome,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도 OC예요. 과정이자 결과이다. 그래? Recovery is an outcome. 결과로서의 회복은 refers to, 지칭합니다. One's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ate. 누군가의 요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physiological이야 이게. 얘랑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거 자꾸 당신들이 이거 하나만 읽잖아? 그럼 자꾸 psychological이라고 읽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두 번째 글자부터 달라요. 얘는 PH고 얘는 PS잖아? physiological은 물리적인, 생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몸 안에서 발생하는 그 호르몬적 변화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생리학적, 심리학적 상태를 지칭한다. 뭐 이후에? After a certain recovery period. After 전치사로 쓰였죠? 어떠한 회복 기간 이후에 상태를 지칭한다. 그래서 먼저 그냥 스포를 해드릴게요. recovery를 필자는 두 개라고 얘기를 하거든. 회복, 과정으로서의 회복이 있고요. 결과로서의 회복이 있다고 합니다. 회복하는 과정은 뭐겠어? 누워서 쉬는 거. 회복이라는 결과는 그 누워서 쉬어가지고 내가 멀쩡해진 상태, 이 두 개를 우리가 다 회복이라고 하잖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할 때 회복 과정을 지칭할 수도 있고 회복 결과를 지칭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그냥 비꼬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를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결과로서의 회복은 누군가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상태를 나타낸다. 어떤 휴식 이후에. 자, 그 다음에 그것은 which can be, for instance, at the end of a day, after engaging in a certain activity or after waking up. 이런 행동을 한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결과로서의 회복. recovery as an outcome을 받아주는 거고, 여기 지금 보시면 can be 하고 나서 보어가 안 오고 전명구가 왔잖아.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라고 간주를 하거든. 형용사로 봐도 되고 부사로 봐도 돼요.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없어. 형용사로 본다면 각각의 at, after 이 두 개를 형용사 구로 보는 거고, 부사로 본다면 이걸 필수 부사로 보는 건데 뭐 특별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해석만 하시면 돼요. 하루 끝난 다음에 또는 특정한 행동을 한 다음에 또는 일어난 다음에와 같이 발생하는 게 결과로서의 회복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로서의 회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physiological recovery outcomes. 이런 생리학적인 결과는, 회복 결과는 뭘 포함하냐? restoration of physiological resources. 생리학적 자원의 회복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서치에서 해가지고 싹 다 예시죠. resource에 대한 예시입니다. 뭐 근육의 힘이 회복되는 걸 수도 있고, 심장 박동이 막 자기 전에는 미친 듯이 뛰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조금 차분해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 고혈압이 좀 떨어졌다 이런 걸 수도 있고, absence of physical fatigue. 저건 뭐냐면 당신을 담 같은 거 걸렸을 때 자고 일어나면 좀 멀쩡해질 때도 있죠. 물론 심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육통 같은 게 있을 때 자고 일어나면 조금 회복이 된다. 이게 결과로서의 회복인 거야. 자, 그 다음에 psychological recovery outcomes. 이거는 심리학적 회복 결과는 relate to 뭐랑 관련이 있죠? restoration of mental resources. 이 정신적 자원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정신적인 에너지, 기분 이런 것들. 약간 우울할 때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좀 풀린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결과입니다. 결과로서의 회복은 생리학적 결과와 심리학적 결과로 양분된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 붓기 있던 거 좀 빠지고, 그다음 담 같은 거 걸렸던 거 조금 괜찮아지고, 그다음 근육 필요했던 거 조금 회복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분 나쁘고 뭔가 힘들었던 거, 뭐 약간 동기부여 떨어졌던 거, 집중력 박살났던 거 이런 것도 좀 회복이 되고, 뭐 이 정도 얘기. 자, as such, one's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ates act as a resource. 이런 상태가 자원으로 기능한다. 요건 as의 목적어예요. as a resource that functions as a stress buffer.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능한다. 스트레스 완충제로서.
앞으로 올 사건들에 대해서. 당연한 말인 게 밤새고 나서 시험 보면 보통 좀 그렇죠. 시험 때 상태가 별로 안 좋지. 밤새고 시험 보면 그런 거야. 그 스트레스 버퍼, 스트레스 완충제로서 기능을 한다. 앞으로 닥쳐올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잘 자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생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결과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과정으로서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 이 과정이 결과를 이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글이 끝날 거예요. 과정으로서의 회복은 뭘 지칭하냐? Those activities, 어떤 활동과 경험을 지칭합니다. That result in a change in one's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ate. 이거 해석은 너무 당연해. 이렇게 묶여가지고 얘가 experiences and activities 이거 수식하고 있잖아? 수식 만들어주시고 과정으로서의 회복은 어떤 행동들과 경험들을 지칭하는데 이게 어떤 행동과 경험들이냐? result in. 아까 얘기했죠. result in 다음엔 결과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결과예요. change, 변화를 이끄는 누군가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상태. 예시가 뭐야? 자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우리가 회복이라고 했을 때 잠으로써 회복을 할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잠을 잘 자서 회복이 됐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양쪽을 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과로서의 회복이라는 게 있고 과정으로서의 회복이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accordingly 그에 따라 recovery processes precede recovery outcome. 이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proceed가 선행하다거든. 앞서다. proceed 여기다 넣어야 돼. 요거 얘야. 선행한다, 순서적으로 앞선다. 이 순서로 가는 거 아니겠어? 결과가 먼저 나오고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죠. 당연히 과정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잖아. 자, 그래서 회복 과정이 뭘 선행해? 회복 결과를 선행한다. 제가 얘보다 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회복 과정을 겪어야 잠을 자야 회복 결과 내 상태 괜찮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determine 결정한다. whether 명사절 뭐뭐인지라고 해석이 되겠죠? 뭐뭐인지 adequate recovery is obtained. 적절한 회복이 획득되었는지를 결정한다. 누가? recovery process가. process가 outcome을 선행하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적절한 회복이 취해졌는지를 결정한다. 잠을 자는데 8시간 풀로 잔 게 아니고 20분씩 자면서 계속 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는 프로세스로서 적절하지 않은 회복이잖아.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겠어요? 아웃컴이 안 나올 거야. 적절히 회복이 안 될 거야. 결과로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필요하면 쪽잠 자잖아? 그러면 회복이라는 결과는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시를 하나 생각해 두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0분 자고 나면 우리가 멀쩡해질 리가 없다. 심지어 8시간을 자더라도 20분 자고 10분 깨고 20분 자고 10분 깨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회복이 안 되잖아.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Regarding recovery process, 이 회복 과정에 관해서 Physical inactivity is generally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way to restore physiological resources. 여기 관련해서 physical inactivity, 여기서 이 inactivity가 딱 봐도 뭐의 반대말일 것 같아? activity의 반대말이겠지.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주의할 거 하나 있었죠? inhabitable은 habitable이랑 동의어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기억나지? 이번엔 반의어예요. inactivity가 비활동성이에요. 즉 자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비활동이야, 비활동. 자, 비활동이 일반적으로 is considered 동사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 보호겠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간주된다. 뭐 하기 위해서? Restore physiological resources. 생리학적 자원을 복원하기 위해서. 회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자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해되나? 결과로서의 회복과 과정으로서의 회복. 과정이 결과보다 선행하고 과정이 어땠는지가 제대로 그 과정을 수행했는지 여부가
내가 회복을 달성하는지 여부, 결과를 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6번 하고 집 가자고. 고통과 의미, 과거의 부정적 사건이 행복을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가. 약간 우리의 직관에 반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해 볼게. 혹시 여기 고통 좋아하는 사람 있나? 그치, 없지? 자, 그러면 고통이 있으면 삶의 행복도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높아져, 낮아져? 여기서 높아지는 건 진짜 특이한 취향인 사람인 거야. 보통 낮아진단 말이야. 고통이 있으면 행복도가 낮아져요. 자, 그런데 고통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행복도는 낮아지지만 삶의 의미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가 필자의 주장이에요. 약간 직관에 반하지. 우린 행복도가 낮아야 삶의 의미가 좋아진다, 행복도가 높아야 삶의 의미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필자는 고통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자의 논증은 이거야. 고통이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좋아진다. 삶의 의미가 많이 풍성해진다. 과학적 근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갈 때 느끼는 것보다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갔을 때 느끼는 게 더 크대. 뭐 대충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저점에 처박혀 있다 갑자기 이렇게 위로 훅 올라왔을 때 느끼는 쾌락이 엄청나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많은 쾌락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뭐 동의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어떤 박사님들이 그렇대. 뭐 그러다 치고. 자, 그럼 바로 가보자고. 이거 정확히 이해되셨죠? 이거 써놨지? 고통이 행복도를 낮출 수 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개선시킨다. 이게 논증입니다. 자, 보시면 the difficult times, 어려운 시간은 that we endure, 우리가 겪는 어려운 시간은 play a key role,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in helping, 또 인동명사 또 나왔어. 뭐뭐 하는데, 아까 적어놨던 거죠? 이번에 안 적을게요. 그냥 표시만 할게. in ing, 뭐뭐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하필이면 얘가 이렇게 help, 또 오형식이 나왔기 때문에 help us lead 이렇게 되겠죠. 이걸 오형식의 준동사라고 보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운 시간들은 수행한다.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가 살도록 돕는 데 있어서 뭐를 더 의미 있는 삶을, 아까 써줬던 게 그대로 첫 문장에 들어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자,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삶은 begins on the far side of despair. 절망의 저편에서 시작한다.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절망의 저편이래 이게. 다시 말하면 many of the ways people feel their lives are meaningful are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many of the ways고요. 동사는 are grounded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은 관계부사절이겠지? People feel their lives are meaningful. 이렇게 관계부사절로 싹 묶어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안에 뜯어볼 건데 people feel 하고 나서 주어, 동사, 보어 또 있지. 이거 대생략이에요. feel의 목적어로 이 자리에 이렇게 대시 생략되어 있고 이 대세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 괜찮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묶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많은 방법들 중에 다수는 근거한다. in the suffering, 고통에 그들이 경험한. 또 다시 해석을 해보자. 많은 방법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뭐라고 느끼는 방법? 그들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많은 방법들은 are grounded, 어디에? 근거한다. 근거되어 있다. 어디에? in the sufferings, 고난에 they have experienced, 그들이 경험한.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고 experience의 목적어겠죠. 고난에 근거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자, 하나의 연구가 조사했습니다. The differences between people. Difference between A to B야. A and B야. Difference between A.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고요. A, B 각각에 대해서 관계사절 붙어 있는 겁니다. A부터 뜯어보면 people who found their lives to be happy.
And B, those who found them to be meaningful. 자, 어떤 차이점을 연구했냐? 사람들 간의 차이점을 연구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A 집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복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아, 나 이 정도면 행복한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두 번째 집단은 who found them to be meaningful. 의미 있다. 아, 내 삶은 참 의미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생각을 해봤대. 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제대로 그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나 이거를? 여기 있는 게 이제 행복하다는 집단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의미 있다라고 주장하는 집단이었던 거야. 자, 다음 문장 보시면 평균적으로 happy lives and meaningful lives overlap a great deal. 상당 부분 겹쳐 있다. 상당 부분은 이 안에 들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대부분 저 안에 들어있는 거야. 자, 와일절이니까 묶어버리시고 안에 해석해 보시면 평균적으로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overlap, 겹쳐 있다. 자, 그러나 연구자들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researchers focused on those aspects of a meaningful life. 의미 있는 삶의 요소에 집중했어요. That were distinct from happiness. 잘 봐봐. 저거 이제 어딘지 한번 그려보자. 행복과 분리된 의미 있다는 요소에 집중했대. 오른쪽 나머지죠. 여기. 행복이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한 얘는 이 집단 있지. 이 집단에 집중했다는 거야. 이 핑크색 여기. 저기 이건 어떤 집단? 행복하지는 않은데 행복한지는 않아. 행복은 아니고 의미 있기는 해. 이렇게 얘기한 집단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 괜찮아요? 상당 부분은 겹치는데 안 겹치는 부분 중에 아, 저 행복하지는 않은데요. 제 삶은 참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는 놈들을 더 파고들었다. 자, 이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보시면 놀랍게도 they found that 그들은 뭘 발견했냐면 people who had more meaningful lives reported that they had more experience suffering through past negative events. 자, 뭘 발견했냐?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people,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who had more meaningful lives.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reported, 보고했다. 자, 뭐라고 보고했냐? They had more experience suffering their past negative events. 자, 그들이 더 많은 고통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뭘 통해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묶이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suffering through를 분사구문으로 볼 수도 있어. 이 해석도 가능하다. 이건 이런 해석이야. 여기 보시면 더 많은 경험을 가졌다 뭐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과거의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겠죠. 뭐 어느 쪽으로 보든 여기서 깨지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자, 이 양반들은 어떤 경험을 한 거야? 과거에 많은 고통을 겪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지만 의미 있다라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얘네들은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더라.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대요. 자, 그들은 또한 뭐라고 보고했냐면 worrying more and enduring more things that caused them stress. 여기서 저 reported하고 대절이 아니고 보고했다하고 명사거든? 보고했다, worrying more and enduring more things. 걱정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것을 견디는 것을 보고했어. 근데 어떤 것들을 견딘 거야? That caused them stress.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 이게 만약에 대절이려면 여기 대시 없어야 돼. 이게 대절이면 이 전체를 주어로 잡아가지고 바로 caused에 그냥 걸어버려도 되거든. 근데 여기 명확하게 지금 대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얘는 관계사절로 보셔야 됩니다. things를 수식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유발한 많은 것들을 겪고 걱정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reported의 목적어가 worrying이라는 동명사, enduring이라는 동명사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여기 대시 있기 때문에. 결국 저 핑크색으로 쓴 글씨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저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고통 많이 겪은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these past experiences, 이 과거의 경험들은 with suffering tended to reduce people's overall levels of happiness. 반면에가 들어간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얘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고통이 많은 사람일수록 삶의 의미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화살표를 반대쪽으로 그어주기 위해서 뭔가는 감소했다를 그어주기 위해서 이 사이에 on the other hand가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빼고 고통이 많으면 의미가 많음이라고 직접 연결을 시켜버렸잖아. 그럼 그 사이에 들어있던 걸 따로 분리를 해줘야겠지? 그게 다음 문장이야. 반면에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행복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 왜 on the other hand에 있는지 아시겠죠? 위에는 같이 올라가는 관계였다. 고통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삶의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게 된다. 반면에 고통이 올라갈수록 행복감은 낮아졌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야? 고통이 있으면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 이게 결론이겠지. 자, 보시면 Our suffering then. 자, 우리의 고통은 seem to help. 돕는 것으로 보인다. seem to 부정사. 그 다음에 여기 결합해 있는 게 help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빠져있는 채로 바로 옷이 나옵니다. 제공하는 걸 도와주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provide가 provide A with B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구문이 합쳐져 있는 거야. 첫 번째는 seem to 부정사, 두 번째는 help에서 출발하는 오형식, 세 번째는 provide A with B. 이 세 개가 한 방에 섞이면 이 문장이 됩니다. 이거 괜찮아? 괜찮지? 자, 마지막 provide A with B까지만 표시해 줄게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라고 해석되겠지? 사람들에게 B를 제공.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대절이 무슨 절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Their lives are more meaningful. 주어, 동사, 보어 다 있으니까 완문이죠. 그래서 동격대십니다. 동격 접속사고 얘는 sense 수식하고 있다. 뒤에 완전한 문장. Their lives are more meaningful. 그들의 삶이 더 의미 있다는.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이벤트들이 관련이 있더라도 with lower feelings of happiness. 해피니스는 감소시킬지라도 meaningfulness는 증가시킨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suffering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suffering은 돕는 걸로 보여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근데 어떤 감정을 제공해? 그들의 삶이 더 의미가 있대. 물론 행복도는 낮아졌어. 이걸 제공하는 게 suffering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우리말로 써놨던 거 있잖아. 그걸 만약에 혹시 세련되게 영어로 쓰고 싶다면 고통이 suffering이고요. 당연히 이건 suffering이고 suffering이 있을수록 행복도가 낮아진다고 했지? 명사로 써보자. 이게 happiness야. happiness는 감소하고 반면에 meaningfulness라고 쓰셔야겠죠. 명사니까 meaningfulness 얘는 증가한다. 이게 필자 요지입니다. 질문 있나? 괜찮아요? 가시죠. 자, 가고 토요일에는 저기 예고한대로 과제 할 시간이니까 와서 해도 되거든? 와서 해도 되고 스카이에서 각자 하셔도 되는데 일요일까지 최대한 다 끝내주세요. 14, 16, 17강. 좀 많다.